네, 안녕하세요. 미디어빠입니다. 오늘은 SNS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이제 민박집을 만드는 것까지 말씀을 크게 개략적으로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되는 게 SNS예요. SNS를 이제 필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의 이런 펜션이나 민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릴 방법은 사실 SNS가 유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저희가 어떤 광고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SNS 할 때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SNS를 할 때 가장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이에요. 제가 왜 진정성을 강조드리냐면 우리의 이 진짜 시골에서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곧 컨텐츠고 이것이 차별화예요. 남들과 다른 이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팔로우를 모아야 돼요. 일종의 우리의 그러니까 팬이 되는 거죠. 팬덤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이 시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승패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보여줄 것이냐,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경운기가 지나가서 조금 시끄러우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우리의 팬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팬덤이 제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SNS를 하실 때 그러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나의 팔로워가 생기면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될까 계산하시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앞에 예를 든 것처럼 기대 수익이 200에서 300이고 빌려주는 집이 한 집이에요. 그럼 제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 365일 받아서 1년에 350일의 예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350명의 사람이 예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350명은 약 인구의 몇 퍼센트인가를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5천만에 10%가 500만, 1%가 50만, 0.1%가 5만, 0.01이 5천, 0.001%가 500명이에요. 1년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0.001%, 정말 아주 작은 숫자죠. 그러면 우리의 대기 수요까지 생각을 해서 5,000명을 잡을게요. 500명의 10배. 10배 정도의 대기 수요가 있으면 1년 내내 예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5,000명이에요. 5,000명. 5,000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0.01%예요. 처음에 SNS를 하실 때 나는 우리나라의 0.01%에게만 소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부담감이 적어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취향,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0.01%는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시골 삶을 경험해 보거나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사람은 0.01%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내가 타겟팅을 해서 나의 팬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자세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담감이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건 자기 팔로워가 3,500명 정도가 넘어가는 순간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만큼의 대기 수요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 앞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SNS를 활용하는 방법,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보여주는 일종의 미디어예요. 나의 개인 미디어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보여준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는,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오픈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오픈하시고, 그러면 그 오픈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팔로잉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곧 우리의 팬덤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곧 대기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거기에 내가 민박을 합니다 라고 되고,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민박을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제 방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생겨요. 그냥 방문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 그런데 민박을 하면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간접으로 체험해보고 시골 삶을 한번 느껴보는, 그러면서 주인이랑 대화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다 매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NS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나의 기록을,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기초를 깔고, 그리고 매일매일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그것이 쌓이는 것이 히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팔로잉이 되면서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또 거기에 대댓글을 달고 하면서 이 사람과, 나를 팔로잉 해준 사람과 우리와 온라인상의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연결이라고 하는 이런 심적인, 이런, 보이진 않지만 온라인상의 연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팬덤이에요. 그게 팬덤이고, 그게 팔로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팬덤이 두터워지는 거고, 그것이 그게 많아지면 그게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뭐 몇십만 몇백만의 인플루언서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물론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걸 목표로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유튜브나 뭐 인스타 스타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막 자극적인 영상도 올리게 되고 막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팬이 많아지면 그만큼 안티 팬도 많아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건 그냥 몇천 명 수준의 팔로워만 있어도 시골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미디어이자 홍보의 창구가 되고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는 건 내가 이 사업을 크게 그러니까 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돈을 전혀 벌고 싶지 않다. 그러면 SNS를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어쨌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SNS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되는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지만 진정성이에요. 꾸며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해요. 오래 못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그러면 대한민국 0.01% 정도의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반응을 하세요. 근데 그 반응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올리셔야 돼요.
꾸준함,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몇천 명의 팔로워를 모으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나의 진짜 삶을 그대로 여과 없이 오픈을 하고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그닥 어렵지 않아요. 꾸미지만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올리세요. 있는 그대로 올리시고 시골 삶의 어려움, 시골 삶의 좋음, 뭐 에피소드, 뭐 소소한 것들 다 그냥 올리세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와요. 내가 민박집을 하거나 뭐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거에 관해서만 계속 게시물을 올리면 그냥 계속 홍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감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나의 팬이라는 건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거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워너비예요, 워너비.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도시를 떠나서 시골 삶을 꿈꿔요. 단,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게 팔로잉을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팔로잉 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팔로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이지만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나만 팔로잉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나랑 비슷한 느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팔로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서로 비교가 되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다 다르게 살아요. 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변별력이 생기고, 이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 사람의 농산물을 사주고, 저처럼 민박을 하는 사람은 와서 숙박을 해주고, 카페를 오픈하면 와서 차를 마셔주고,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매출을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릴 방법은 정말 유일하게 SNS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입소문이 나고 나를 팔로잉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로잉을 또 하는 사람도 생기고, 끝까지 팔로잉 안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팔로잉 숫자 곱하기 한 100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대충 나와요. 원래 인터넷이 그래요. 댓글이, 내가 어떤 게시물을 봤어요. 그거를 댓글을 다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인터넷 생태계예요. 적극적으로 댓글을 단다는 건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댓글 안 달아요.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뭐 좋은 거 나쁜 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댓글까지 단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로워가 5,000명이다 그러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50만 명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만큼 파급력이 큰 거예요. 단, 그 5,000명은 적극적으로 팔로잉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 적극적인 사람이 댓글을 1% 정도밖에 안 달아요. 그러니까 나의 팔로워가 5,000명이어도 달리는 댓글은 한 50개 정도만 달려도 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들만 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팔로잉을 하고 거기서 더 적극적인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의 팔로워가 자기 위안을 가지시려면 100명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나를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위안을 삼으시면서 꾸준히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는 순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매출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올리세요. 나의 팬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팬. 내가 장사하고 돈 벌 거야가 아니라 나의 삶이 이러니까 나의 삶을 공개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워너비가 되셔야 돼요. 1000명의 워너비가 되든 10,000명의 워너비가 되든 10만 명의 워너비가 되든 어쨌든 워너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게 되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워야겠다.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 행위가 SNS를 하는 이유이자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군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 가면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SNS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이분 SNS 잘 안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원론적인 얘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관공서 교육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가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교육이 정말 그냥 굳이 교육을 받을 필요 없는 교육들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원론적인 그냥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면 나오는 SN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SN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SNS가 왜 필요하고 SNS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의를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강사가 제가 볼 때 SNS를 열심히 안 하는 강사인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민박집 교육을 받으러 가면 민박집에 뭐 강의를 해주는 분이 공무원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그분이 민박집을 해보셨겠어요? 안 해보셔요. 그냥 책 보고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 나가서 가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건 안전교육이에요. 소방관이 나와서 하는 교육. 그분은 소방관이니까 진짜 심폐소생술이나 뭐 불을 끄는 요령, 어떻게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교육이 정말 와닿지 그냥 뭐 원론적인 교육은 사실 실전에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SNS를 그렇게 원론적인 그냥 그 틀 안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NS는 일종의 자신의 내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 삶을 기록한다는 걸로 일단 접근하시고 나중에 이걸로 홍보를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온다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드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왜? 그게 희소성이 있는 컨텐츠예요. 희소성이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기록을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희소성 있는 컨텐츠는 무조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다 자기의 삶에 다 도움이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진짜 나중에 다 돈으로 교환이 된다니까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강의를 무슨 공중파나 어떤 뭐 지역 대학 같은데 강의를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신도 기록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SNS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SNS를 꾸준히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이 자신의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박을 하실 때 무조건 SNS는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민박집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띄우는 모종을 하는 봄부터 수확하는 그 가을, 그리고 가지치기 하고 겨울 밭을 관리하는 것까지 1년 내내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를 꾸준히 올리시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농사 짓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시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농사 짓는 걸 봐왔는데, 이 사람이 수확을 하고 농산물을 판매할 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농산물인지 아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쉽게 소비로 이어져요. 여러분 아파트에 왜 층간소음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애의 발자국 소리는 거슬리지 않는다. 내가 윗집과 친해요. 그러면 똑같이 윗집에서 쿵쿵거려도 그 아이가 아유 오늘 되게 신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장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만 아는 사람들은 믿음, 연결돼 있다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는 거에 자신의 돈을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S를 하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무조건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SNS의 그러니까 아주 근원적인 본질이에요. SNS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온라인상의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 실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단지 불특정 다수와 나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팔로잉을 한다는 건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신 분들인 거예요. 나의 일종의 팬이 되신 거예요. 그럴 때 계속 진정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 영상 찍다가 이제 예약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손님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님들 가시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또 이제 다음 예약 손님 오시기 전까지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서 영상을 계속 찍을게요.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SNS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면 이런 시골에서 이런 사업으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환경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개인이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도 자신을 알려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SNS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SNS는 유입 요인을 만들기 위한 거고, 유입이 됐으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비스인 거죠. 유입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받고 나갔을 때 불만족스러우면 저의 이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겠죠. 왜냐하면 유입은 됐는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입소문이 나쁘게 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예약률이 떨어지면서 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5년간 365일, 1년 내내 풀 예약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유입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고 입소문이 좋게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거죠. 초창기에 유입하기 위한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물론 지금도 SNS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는
새롭게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했고, 와이프는 꾸준히 인스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되는 거고, 왜? 또 몰랐던 사람들한테 또 알려야 되니까 계속 유입시키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SNS를 하는 거고, 서비스를 만족하고 나가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저희는 특별히 SNS를 사실 하지 않아도 오셨던 분들의 입소문으로 이제 예약이 되는 시스템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궤도에 올라서면 서비스를 정말 엉망으로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 초심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새로 유입되는 잠재적인 고객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약하기가 힘드니까 더 희소성이 생겨서 더 예약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희소 가치가 생기고,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만족해서 돌아가셔서 또 입소문을 내주시고, 그러면 또 그 입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또 예약을 하시고 하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크게 어려움 없이, 그때부터는 내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더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설물은 낙후되니까 더 이거를 낙후되지 않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서비스는 더 연구를 해야죠. 뭘 하면 더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들이 더 만족할까.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든 것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 저의 개인적인 커뮤니티 센터로 만드는 목적이 일목적이었지만, 그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손님들만 즐기는 근사한 조식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겸사겸사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은 아침에 자기네들만, 소수의 인원만 딱 아침에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는 질 좋은 조식을 드시고 여유 있게 1시간 동안 즐기시고 이제 뒷정리하시고 이제 퇴실하시는,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조식에 대한,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이 유니크함, 이런 걸로 또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셔서 또 입소문을 내주시고, 그래서 점점 퀄리티를 높여가는 거를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멈춰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달리면 나는 뒤처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해서 자 이제 됐어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서비스를 더 좋게 계속 만들 것인가. 사업을 확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서비스를 더 깊게, 더 질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확장의 개념으로 잘못 가면 서비스의 질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업을 늘린 다음에 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세 개를 가지고 유지했던 퀄리티를 막 10개 이렇게 늘리면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더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은 내가 10개를 늘려서 그 10개를 두세 개 할 때랑 똑같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맨파워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더 수준 높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SNS의 중요성은 이 유입,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유입이 잘 돼야, 그래야 뭐 거기서 그 돈이 돌고 나도 돈을 벌려야 또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처음에 유입하는 그 단계, 사업의 시작, 손님들이 오게끔 하는 그 통로가 SNS고, 그 SNS를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나를 드러내야 돼요. 꾸미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 그래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사는 동안에 나의 모습을 그냥 올리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뭘 더 좋게 보이게 하거나 뭘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노력이 들어가니까 컨텐츠를 만들면 안 돼요. 내 삶 자체가 컨텐츠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드러내는 창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이 필름이고 SNS가 영상이에요. 그냥 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필름이 지나가게. 그냥 그리고 보여지는 걸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데 그거를 필름 한 컷 한 컷마다 공을 들여서 다 만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오랫동안 하려면 그냥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잘 됐건 안 됐건, 힘들건 안 힘들건. 땅을 사다가 사기당한 것도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에피소드예요. 그것도 올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사기도 당했었네. 아, 땅 사는데 이웃과의 분쟁도 좀 있었네. 아, 이 사람은 땅은 운 좋게 쉽게 샀네.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올리세요.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시골의 삶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특히 젊으신 분들의 시골 삶은 그 삶 자체가 아주 특별한 컨텐츠예요. 그냥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희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시골에서 살고 있다. 그 자체가 소중하고 희귀하고 독특한 컨텐츠인 거예요.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사니까 독특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시골은 아니잖아요. 시골에 젊은 사람, 그러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은 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SNS를 해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골에서는 가로등 하나가 눈에 금방 띄어요. 그 불빛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 주변에 아무 불빛이 없는데 그것만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예요. 서울엔 너무 많은 불빛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시골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컨텐츠예요.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절대. 민박이 아니라 뭐 음식점을 하건 카페를 하건 농사를 짓건 다 똑같아요. 젊은 사람이 농사 짓고 젊은 사람이 음식점을 하고 젊은 사람이 민박을 하고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노가다를 하고 그 자체가 이미 희귀 컨텐츠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은 엄청 소중하고 희귀하고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있다는 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골에 살고 있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올리세요. 올리기만 해보세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술을. 그러니까 민박집을 준비하거나 농사를 준비하거나 뭘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SNS를 시작하면서 그 SNS가 남들의 눈에 띄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 농사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가시면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어요. 시골에서의 성공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거를 가지고 일정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일정 소득이 나오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에겐 정년이 없잖아요. 이 민박집이나 이 카페가 정년이 있겠어요? 제가 늙어서 이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 되면 그러면 제 자식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어질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도 SNS는 그냥 이젠 생활의 일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 지금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국가가 주는 혜택인 거예요. 이건 누려야 돼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인프라를 깐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잖아요. 이용을 하셔야죠. 이용을 하시면 시골에서도 도시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얘기, SNS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골에서 사업할 때는 그냥 필수예요. 서울에서도 당연히 필수지만 시골에선 더더욱이나 필수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유동인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외부에서 우리 소비자들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매력적이어야 돼요. 이 먼 곳까지 자발적으로 오시는 건데 어지간히 매력적이지 않고선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돈을 많이 들이거나 뭐가 정말 너무하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이 진정성, 내가 시골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근데 단지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하거나 민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거예요. 세상과 내가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만 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온라인 지인으로서 기꺼이 자기의 돈을 써줄 소비자들은 도시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미국 회사 인스타를, 유튜브를, 이 경상부터 봉화, 이 대한민국 최고 오지라고 하는 우리도 다 이용해서 인터넷 시대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SNS에 매몰돼서 나의 삶이 망가지면 SNS는 인생의 낭비죠. 하지만 SNS를 마케팅 도구로 쓰는 건 정말 전화가 와서 또 전화 받고 왔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할게요. 오늘 얘기는 되게 두서없이 막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SNS는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으려면 내 진짜 삶을 올리세요. 그게 진정성이고 그런 진정성이 있으면 누구나 꾸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다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